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지금 체제전쟁은 최고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급변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기질을 놓고 볼 때 경우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또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 내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하며 한미 간의 끈끈한 우정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은 친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도 지금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 이 사람은 한국계죠. 영김 하원 의원은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이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팀으로부터 더 많은 성명과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또 지난 주말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좌관들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 역시 트럼프 팀들이죠. 그들 역시 우리의 동맹이자 우방인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양자적으로 또 일본을 포함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의회의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할 때 한국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김 의원은 특히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두한 윤 대통령의 관저에 수천 명의 경찰이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했는데, 이 모든 조치가 유효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기반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 역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필두로 한 탄핵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해간 말하자면 쿠데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연관시켜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영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정보 조작에 투자해서 국제 정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방치되면 각국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무부가 직접 밝힌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공자학원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서 친중 우호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정도죠. 사실 서방세계 국가들은 이미 공자학원을 모두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오히려 공자학원을 더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학들의 지금 자금 사정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자학원을 유지한다면 그 공자학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명백하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영김 의원은 이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국제 질서를 위해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협력 관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를 위해서 가장 협력이 필요한 동맹국은 바로 대한민국이고, 미국은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영김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과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사이의 공통분모는 중국이 개입된 선거 부정 커넥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계엄당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이런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토대로 제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말하면 김경국이 너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봤고 가급적 팩트에 충실하자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설마 가짜뉴스에 함몰돼서 글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공개한 장문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탄핵 심판 최대 의제로 부각시킨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작업을 했던 중국 국적의 선거 사무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배경 자료나 증거도 없이 헌법재판소에 이런 요구를 했다면 그야말로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한가하게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척건을 보냈습니다. 무슨 긴박한 논의가 있어서 척건을 보내서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했을까요? 동맹국 간의 일반적인 문제라면 당선인이 서둘러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업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긴박한 사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트럼프 척건들의 방한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는 수원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이외에도 국내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서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6일 수원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오키나와 미군 부대로 보냈다. 이 체포서를 뒷받침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서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인 IT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목인, 나무목자 사람인자입니다. 프로젝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서 국내 여론 조작에 활용했다는 것이 오늘 기사의 핵심입니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 일종인데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 부대인 우마우당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보안 유출이 허다해서 그래서 AI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AI 매크로를 개발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AI 매크로를 활용해서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이른바 밥가리에 가담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AI 매크로를 활용해서 국내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과 관련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중국 냄새를 풀풀 풍기는 댓글들이 무더기로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어법에 전혀 맞지 않고 엉뚱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봐도 이거 중국인이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들입니다. 물론 이 댓글들이 우마오당에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AI 매크로 작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을 좌우해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AI 매크로 개발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추적을 공조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지적이 이어지니까 오늘 독자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서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팩트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마 스카이데일리의 주장대로 팩트라면 조만간 팩트 체크가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면 팩트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로 확인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